다음 주제는 아마 누가 뭐래도 가장 궁금한 사람의 행보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머리 짧게 자른 홍상수 감독이 드디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 김민희 씨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홍 기자님. 등장하는 않느냐 말이 많았는데 홍상수 감독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예측했던 대로 마르세유 국제영화제에서 본인의 회고전을 영화제 기간하고 똑같이 내내 이제 펼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나갔고요. 또 여기에 이 회고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객과의 대화, 이 시간이 마련되고 또 거기에는 또 언론들도 사실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이제 바로 개막일 다음 날 그 홍상수 감독이 이 회고전의 한 행사에 이번 이 회고전 행사가 다양하게 여러 코너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예. 또 이제 언론이 확인했습니다. 온 거 맞냐 했더니 홍상수 감독 온 거 맞고 불륜설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상황은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영화제, 영화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김민희 씨도 그럼 동반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영화제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신 사진이 진짜 마르세유 영화제에 등장했던 홍상수 감독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엄밀히 좀 그냥 대략 봐도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약간은 뭔가 느낌이 달라진 뭐 제 기분 탓일까요? 굉장히 여윈 모습이죠. 분명히 바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당시보다도 지금 굉장히 맞네요. 여윈 모습이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당연히 그때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마르세유 국제영화제에 어떤 공식 그 SNS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사진 2장을 지금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장 모습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래도 이제 누리꾼들도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다. 많이 여위었다, 수척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맞아요.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일 텐데 영화제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요. 동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도피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이게 신혼 여행과도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참석을 있는. 했다는 건 뭔가 이미지가 그렇죠. 얘기할 수도 그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본인들은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살짝 그것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저는 읽히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만약에 혼자 왔다고 하면은 좀 전 얼굴이 상당히 좀 초췌해 보이지만 예전에 어떤 사진에서 찍은 얼굴 옷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지금 바지 같은 경우에도 청바지로서 상당히 좀 더 예전보다는 젊은 룩을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젊은 어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살짝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두 사람, 특히 뭐 김민희 씨가 프랑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이 배우 김민희 씨의 경우에는 이미 광고 업계에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뭐 타격으로 보자면 김민희 씨가 훨씬 더 타격을 입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활동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앞으로 이미 광고 업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 같은 존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마 김민희 씨는 배우 경력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치명타가 된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네네.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불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해한다는 것이 49.3%, 거의 절반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 5% 낮게 45.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딱 반이네요. 그렇죠. 절반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댓글 달려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랬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더니만 거의 절반가량이 오히려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우리의 일반인들의 어떤 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생각이 상당 부분 이완되고 해체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상수 감독이 이른바 일부 일처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어떤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직도 이게 파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동료 배우인 최여전 씨가 최근 저희 채널의 풍문쇼에 나와서 두 사람의 불륜설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영화 속을 좀 이렇게 분리가 안 되시는 게 아닐까.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기적으로
자기는 편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 아내분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 말을 두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세게 얘기했네. 저희 뭐 네. 후무쇼에 나와서 최효진 씨가 얘기를 했는데 홍 기자 어쨌든 지금 뭐 이 홍상수 감독 얘기 말고도 배우와 배우들이 연기와 현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연기와 현실을 혼동한다기보다는요,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처럼 한 뭐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한 반년 정도를 그 캐릭터로 살아가는 건데, 이성재 씨도 거의 생애 최초의 악역을 너무 세게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좀 행동이 거칠더라는 거죠. 또 설경구 씨도 박하사탕 때 그 영화가 끝났는데 6개월을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옷을 입고 왔고, 또 인터뷰하면서 마치 그 인물이 지금 영화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예. 사실 이제 히스레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당시에도 그 죽음을 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었죠. 하나는 다크나이트의 그 조커는 조커가 히스레저를 만든 게 아니라 히스레저가 그 조커를 만들었다 할 만큼 이제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그 배역에서 너무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울해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약물 과다로 사망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캐릭터를 얻었지만 배우를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아까 그 히스레저라고 했는데 조커 역할을 했던 우리 연기파 배우의 대명사 누굽니까? 잭 니컬슨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우울증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심리학자나 의학자들은 그 배우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캐릭터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옆에 분들이 정말 잘 케어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불륜설 이후로 처음으로 홍상수 감독의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그러면 조만간 김민희 씨도 나오겠네요. 프랑스에 저도 같이 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사람 꼭 붙어 다니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절대적으로 옆에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이 홍상수 감독 영화 회고전 이거에 이제 집중되길 바랄 거고, 사실 그렇게 스캔들을 이미 본인들은 이런 큰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스캔들 메이커로서 또 한 장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디에선가 또 언론의 추적에 프레임 안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에서 포착되는 소식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한다는 것이 한 5% 낮게 45.4%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딱 반이네요. 그렇죠. 절반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댓글 달려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랬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더니만 거의 절반가량이 오히려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우리의 그 일반인들의 어떤 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생각이 상당 부분 이완되고 해체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상수 감독이 이른바 일부 일처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어떤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직도 이게 파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동료 배우인 최여전 씨가 최근 저희 채널의 풍문쇼에 나와서 두 사람의 불륜설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영화 속을 좀 이렇게 분리가 안 되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래서 좀 이기적으로 자기는 편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 아내분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 말을 두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세게 얘기했네. 저희 뭐 네. 풍문쇼에 나와서. 다음 주제는 아마 누가 뭐래도 가장 궁금한 사람의 행보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머리 짧게 자른 홍상수 감독이 드디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 김민희 씨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홍 기자님. 등장하는 않느냐 말이 많았는데 홍상수 감독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예측했던 대로 마르세유 국제영화제에서 본인의 회고전을 영화제 기간하고 똑같이 내내 이제 펼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나갔고요. 또 여기에 이 회고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객과의 대화, 이 시간이 마련되고 또 거기에는 또 언론들도 사실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이제 바로 개막일 다음 날 그 홍상수 감독이 이 회고전의 한 행사에 이번 이 회고전 행사가 다양하게 여러 코너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예. 또 이제 언론이 확인했습니다. 온 거 맞냐 했더니 홍상수 감독 온 거 맞고
불륜설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상황은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영화제, 영화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김민희 씨도 그럼 동반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영화제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초췌해 보이지만 예전에 어떤 사진에서 찍은 얼굴 옷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지금 바지 같은 경우에도 청바지로서 상당히 좀 더 예전보다는 젊은 룩을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젊은 어떤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살짝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두 사람, 특히 뭐 김민희 씨가 프랑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이 배우 김민희 씨의 경우에는 이미 광고 업계에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뭐 타격으로 보자면 김민희 씨가 훨씬 더 타격을 입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활동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앞으로 이미 광고 업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 같은 존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마 김민희 씨는 배우 경력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치명타가 된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네네.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불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해한다는 것이 49.3%, 거의 절반이고 이해하지 못.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홍 기자, 어쨌든 지금 뭐 이 홍상수 감독 얘기 말고도 배우와 배우들이 연기와 현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연기와 현실을 혼동한다기보다는요,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처럼 한 뭐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한 반년 정도를 그 캐릭터로 살아가는 건데, 이성재 씨도 거의 생애 최초의 악역을 너무 세게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좀 행동이 거칠더라는 거죠. 또 설경구 씨도 박하사탕 때 그 영화가 끝났는데 6개월을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옷을 입고 왔고, 또 인터뷰하면서 마치 그 인물이 지금 영화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예. 사실 이제 히스레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당시에도 그 죽음을 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었죠. 하나는 다크나이트의 그 조커는 조커가 히스레저를 만든 게 아니라 히스레저가 그 조커를 만들었다 할 만큼 이제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그 배역에서 너무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울해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약물 과다로 사망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캐릭터를 얻었지만 배우를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아까 그 히스레저라고 했는데 조커 역할을 했던 우리 연기파 배우의 대명사 누굽니까? 잭 니컬슨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우울증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신 사진이 진짜 마르세유 영화제에 등장했던 홍상수 감독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엄밀히 좀 그냥 대략 봐도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약간은 뭔가 느낌이 달라진, 뭐 제 기분 탓일까요? 굉장히 여윈 모습이죠. 분명히 바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당시보다도 지금 굉장히 맞네요. 여윈 모습이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당연히 그때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마르세유 국제영화제에 어떤 공식 그 SNS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사진 2장을 지금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장 모습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래도 이제 누리꾼들도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다, 많이 여위었다, 수척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맞아요.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일 텐데 영화제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요. 동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도피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이게 신혼 여행과도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참석을 있는. 했다는 건 뭔가 이미지가 그렇죠. 얘기를 했을 그리고 수도 지금 있고요. 보면은 본인들은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살짝 그것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저는 읽히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만약에 혼자 왔다고 하면은 좀 전 얼굴이 상당히